왔습니다. 해서 앞에 얘기를 자초지정을 설명해주는 부연 설명 내용이 있고요. 계속 보죠. 크리스티나. 이렇게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있어야지 읽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겠죠. 재밌겠죠. 크리스티나 해서 부연 설명 one of her friend. 그 여자의 친구 중 한 명이 said 크리스티나가 한 얘기를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써주면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죠. We have been waiting for you for an hour. 야, 1시간 동안 기다렸어. What took you so long?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니? 너 도서관에서 오늘따라 공부를 오래 한 거예요. Then 그리고 나서 Kelly realized that day was her birthday. 켈리는 그때서야 그날이 her birthday라는 거를 realize 깨달았습니다. 해서 이야기가 해피엔딩이네요. Kelly said 한 번 더 직접 화법 quotation 따옴표. Nothing like this ever happened in my life. 와, surprising party 이런 거 처음 나는 내 인생에 맞이해 본다라는 감격스러운 멘트. 마지막 볼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켈리의 멘트가 And it was the happiest birthday. 가장 기쁜 내 생애에 맞는 생일이야. I have ever had. 내가 가졌던, 이때까지 맞았던 생일 중에 가장 행복한 생일이에요. 하고 문장 이야기 스토리가 끝났어요. 지금 오늘 보신 이야기도 역시 제가 메이크업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동화책 보시는 것처럼 흥미진진하진 않아요. 여러분한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 writing story, telling story, writing story 하실 때 자기가 창작한 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일상생활에 겪을 법한 그런 이야기, experience 같은 것들을 좀 살만 붙여가지고 중요한 거는 단문으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이렇게 끝나지 말고 아까 보신 이 글에서처럼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면서 누가 뭐라고 말했을 때 직접 화법으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해오시면은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아주 좋은 팁을 드렸어요, 오늘. 그럼 잘 알았죠? 그러면 잠깐 문장 이야기 가기 전에 쉬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문장 이야기에서는 말씀드린 듯이 화법을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화법, 그러니까 말하는 건데 쓰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화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영작을 하실 때 누가 한 이야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때 직접 화법으로 쓸 수도 있고 간접 화법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듯이 문장 영작을 하실 때에는 간접 화법이 뭐니 해도 많이 쓰이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오늘은 정리하시는 의미에서 3가지 문형을 다 해보실 거예요. 즉 평서문으로 누가 말을 했을 때 그거를 간접 화법으로 옮기는 거, 그 다음에 의문문 누가 물어봤을 때 그거를 옮기는 거, 그 다음에 누가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한 거를 어떻게 간접 화법으로 해서 한 문장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시제인칭 고려하면서 만들어 가실 수 있는지 정리해 보기로 할게요. 기억하시죠?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원래 쓰시는 그 문장의 패턴대로 정리를 하실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그러니까 평서문, 지난 시간에 이건 약간 하신 겁니다.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거죠. I'm sorry, 죄송해요. 간접 화법, 의문문이 아니라 간접 화법입니다. Practice using told someone in reported speech.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는데, told me, 그러니까 told him, told her. 누구누구에게 말했다. 뭐뭐라고. 그걸 우선 지난 시간에 잠깐 하셨으니까 요건 괜찮으실 거예요. 그거부터 연습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쉽게. 한국말로 안 하고요. 우선 제가 드린 거, 영어를 드릴 테니까 영어 문장을 직접 화법, 코테이션, 따옴표 안에 그거를 제가 드리는 인칭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은 말했다. 이렇게 라고 해서 그걸 연습해 보시도록 좀 많이 연습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이 좀 안정되게 잘 이렇게 영작 구사를 하실 수 있게끔 I need to talk to you. 나는 너에게 말해야 돼. 야, 우리 할 말이 있거든? 이런 얘기예요. I need to talk to you. 무섭게 교수님이 이랬어요. 그럴 때 요거를 옮길 때 영작 문장을 쓰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I need to. I라고 한 사람이 남자면은 he 이렇게 되겠죠? He told me. 오늘은 told me로 계속 연습하시면 지난 시간은 said that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은 told somebody that 이렇게 하실게요. He told me that I need to talk to you. 그랬죠? 그러면 I가 그 사람이니까 he겠죠? He 시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과거로 바꿔주신다고요. He needed to talk to me가 되겠죠?
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그 사람은 나에게 어제 말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랬어. 어제 그래서 무서웠어. 이런 얘기. 그래서 계속 도망 다니고 있어. 그런 얘기가 이어지겠죠. 다음 문장. I will call you tomorrow. 이것도 he로 같이 해볼까요? He told me that. 앞쪽은 같다고 하고 뒤쪽에 한번 써볼게요. 그 사람은 나에게 말했어. 내가 너한테 내일 전화할게. 그 사람이니까 he가 되겠죠. 여기도 he. 뒤쪽에 will을 뭐로 바꿔요? 시제를 맞춰야 되니까 would로 써주신 다음에 여기 call은 동사원형. He would call. you가 me가 되겠죠. He would call me tomorrow. 내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tomorrow 그대로 쓰실 수 있는데 내일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얘기를 내가 딴 사람에게 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가 되겠죠. The following day, the next day 해서 뒤쪽에 전달하는 내용이 인칭과 시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음 문장. 여기도 역시 I have met your boyfriend. 나 네 남자친구 어제 만났어. 이럴 때 그 사람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좀 같이 해볼게요. 똑같이 앞쪽에는 tell somebody that 나에게로 쉽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he 지금 현재 완료죠. 과거 완료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우신 거 기억나세요? had met. He had met. 누구의 남자친구일까요? Your boyfriend 그랬으니까 my boyfriend으로 인칭이 바뀌어야 되겠죠. My boyfriend. 뭐 부사가 따라와도 좋고요. 뭐 yesterday he had met my boyfriend. And 더 있습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요번에도 역시 요거는 시제 주의하셔야 되겠죠? 미래 시제입니다. I will meet you after class. 너 수업 후에 좀 선생님이 또 남자 선생님인데 나 수업 시간에 너 좀 봐야 되겠어. 이랬어요. He told me that I라고 했으니까 he 해주시고 뒤쪽에 will이 뭐로 바꿔요? He would meet 해주신 다음에 뒤쪽에 뭐 별로 인칭에 관한 게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would meet you가 뭐로 바뀌어야 되죠? 나를 meet me. He would meet me after class. 수업 후에 나를 좀 보자고 선생님이 그랬었어.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은 패턴을 하시는 거니까 뭐 조금 설명드리긴 했는데 지난번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시제가 지금 계속 다른 걸 하고 계시니까 복습이 충분히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he로 안 하고요. 다 지워보고 she로 해볼게요. 여자로. 뭐 이름으로 바꾸셔도 좋고요. 그 사람은 뭐 크리스티나는 말했어. 매튜는 말했어. 뭐 켈리쌤이 말했어. 이렇게 바꾸셔도 좋고요. 이번에는 미래 문장을 볼까요? I'm going to take a vacation in Hawaii. 나 하와이로 휴가 갈 거야. 방학 휴가 갈 거야. 이럴 때 여자를 해볼게요. She